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코스피 소폭 상승으로 돌아서긴 했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죠. 지금 외국인은 뭐 계속 좀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이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 오후장의 모습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해주면서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어느 정도는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테마성이 뚜렷합니다. 뭐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분위기까지 다 합쳐서 저희가 또 대진표 짜왔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형우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8개 특징주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진표 지금부터 공개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차세대 에너지의 대결이랄까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모듈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OCI 대 그리고 원전 관련주 쪽에서는 요새 가장 컨디션이 좋죠. BHI 오늘도 기록 썼습니다. 답답한 시장에서 주가 쭉쭉 뻗어가고 있는 두 가지의 종목의 대결이 오늘의 1라운드입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가기 무서워했을 만한 이 치과 관련주들입니다. 덴티스 그리고 덴티움이 있는데요.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완화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고요. 또 덴티움은 국내 2위 임플란트 관련 업체죠. 이 두 가지 종목들 함께 분석해보면서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함께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원전으로도 묶이고 신재생도 끼고 있는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에너지의 막강한 화력을 품고 있는 종목들이죠. 유럽발 신재생 에너지 훈풍에 오늘자 강한 상승 보이고 있는 LS 일렉트릭 대 현대 일렉트릭의 대결 바로 3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이 우크라이나로 엮어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하나는 샘표고요. 하나는 삼부토건인데 우크라이나 관련한 소식을 안고 있지만 이 주가의 향방은 다릅니다. 샘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급등세를 연출을 했지만 바로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 모멘텀 받으면서 현재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분석해 보시죠.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 대결은요, 지금 OCI 대 BHI, 태양광 대 원전의 대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진표 보자마자 바로들 느끼셨을 거예요. 에너지 관련된 얘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제가 된 이슈가 한 가지 있죠. 유럽연합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법안을 채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40% 2030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다는 건데 종전의 32%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죠.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뭐 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 전환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라면 시장과 상관없이 좀 시장은 답답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쭉 갈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자, 일단 그 말에 일단은 제가 답을 앞서서 어제 미증시만 보더라도 어저께 모든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어요. 섹터에 있었을 때 에너지. 예, 에너지. 예. 어저께 쉐브론하고 엑스모빌이 어저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속될 수 있는 이 에너지 공급 체계에 대한 필수 조건이라고 봐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고체 에너지를 대체하거나 그에 대한 필요가 많이 쓰는 수급에 관련된 것을 대체하는 부분을 하는데 좀 약간 등하시했죠. 사실은 네, 등하시했는 부분이었죠. 신재생 에너지 만들어는 충족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설비 투자에 있어서 이게 수익성이 안 나와요. 지금도 뭐 대한민국에 뭐 이렇게 산악지도 곳곳에 지금 이제 전 정부 때 이제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실제로 한국 한전에다가 그걸 갖다 팔면 한국 한전은 손해를 보고 그걸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게 체계적인 것도 좀 안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일 큰 미국이라는 시장과 유럽이라는 시장에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갈망하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태양광이고요.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화력,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 에너지를 많이 쓰는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풍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은 약간 원전에 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륙이 워낙 작은 일단 나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 설비, 기술, 설계,
그다음에 운영 능력, 네.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갖추어져 있는 게 사실은 국내에 있다 보면 지금 원전 시장,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 시장, 네. 그다음 풍력 태양광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가 주체로 돼가지고 2015년부터 시작해서 이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에 이제 태양광 패널부터 하나 큐셀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폭적으로 한 7년 동안 캐파를 다 늘어간 건 사실이에요. 미국도 지금 계속 많이 필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 떠나서 올해뿐만 아니고 네.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변화는 이건 막을 수가 없는 이 거죠. 막을 수 없는 거고 국제법 자체가 네. 해상에서도 다니는 제로 탄소를 원하니까 예. LNG 선들도 10년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배를. 그러면 그에 대한 뭐 암모니아를 대체를 하든 수소를 하든 대체를 해야 될 것만큼 네. 이 뭐 원전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 종목은 계속 꾸준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많이 봐왔던 OCI라든지 네.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진 판넬이라든지 풍력에서 터빈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 전선을 해서 모아서 하는 이 고압 전력,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전선 관련된. 전선 관련된 저장 장치 예. 그쪽 관련 패터들은 아직까지 예. 오늘부터 오르면서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네. 뭐 OCI는 항상 올랐고 우리가 맨날 거론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미인이기 때문에 뭐 계속 미인들 하기 힘들고 지금 이제 계속 후발주자들이 상당히 차고 나오기 때문에 섹터들을 볼 때 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전도 마찬가지 대장주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전에만 하더라도 뭐 네. 한신 뭐 아니면 뭐 그렇죠. 일진 딱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뭐 많이 뭐 G2 파워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BHI 네, BHI도 그렇고 그다음에 태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SMR이라는 부조적인 환경이 바뀌면서 계속 거기에 따르는 게 많이 바뀌어요. 저는 네. 소형 쪽으로 아, 그렇죠. 가고 있나요? 우리가 트렌드가? SMR이라면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간단한 겁니다. 네.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저 전략 자산인 네. 이제 핵 잠수함, 그다음에 저 큰 항공모함, 그 추진 엔진이 뭐 가스 이런 게 아니에요. 핵이에요, 핵. 그걸 소형 모듈을 그대로 심어놓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원전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설비와 저장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미국 같이 함께 하면 앞으로 향후 한 4, 5년 안에는 원전 시장이라든지 소형 SMR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상당한 고지에 올릴 것 같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지 못한 게 뭐냐면 예. 네. 그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타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이라든지 특히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호주, 터키 뭐 이게 서유럽,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항상 많이 지금 공장들도 많이 캐파도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타워만 지으면 CS 윈드가 주가 상승에도 이제 다시 한번 탄력을 붙을 때가 됐는데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미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오르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시각이 좀 바뀐 게 우리가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코스닥은 네. 미국으로 말하는 러셀로 그냥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미국의 중소형 관련돼 있는 종목을 보면 러셀 정도 수준이라고 예. 이제 봐면 돼요. 시각을 좀 좁히면서 작고 강하게 가야지 오히려 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다우존스라든지 너무 큰 쪽보다는 미국의 네. 작은 이제 지수가 묶여져 있는 그쪽으로 계산을 해서 증시라든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네. 아무튼 수익 창출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가긴 갈 건데 그 네. 안에서 좀 특히 작은 종목들 위주로 네, 차별화는 맞습니다. 좀 될 것이니까 섬세하게 대응하자. 예, 섬세하게 대응이 네. 되고, 그다음 사실 주가가 어제 오늘 반등하는 거 보면 예. 대부분 대형 종목도 있지만 소형들이 뭐 옷이라든 의류, 의식주 같은 경우에도 건설, 그다음에 의류 관련 종목 다 조그마한 시총이 지금 수급은 나온다 하지만 예. 수급 상당히 약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은 러셀 같은 종목들처럼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중소형 게 쪽으로요? 중소형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네. 더 합리적일 거라 저는 봐집니다. 네. 네, 이 안에서도 중소형주를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호 전문가님, 네. 최근에 시장이 불안불안하고 흔들렸어도 이 에너지 섹터들은 그래도 쭉 갔거든요. 네. 앞으로도 쭉 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 에너지 부족 문제로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창궐을 한 그런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개발들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지금 에너지주들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주들도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도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을 됐고요. 네.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이제 선물지수가 조금씩 일봉이 다시 보합권에서 좀 상승을 하면서 오늘 또 상승권을 주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오일이라든지 천연가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전일에 이제 선물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오늘의 좀 등락폭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에너지주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결국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얼마 만에 시장에서 부각되는 그런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유가도 최근에 이제 $110 선물 크루드오일 넘어가면서 네.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선물 지수에 따라서 이 급등락이 좀 결정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무래도 지금 공급난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기술주의 매력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의 악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식량난이라든지 아니면 유가 급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주들이 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마켓을 움직이는 거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려가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용돼야 되는 에너지를 부족한데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성장이 과연 가능한가? 네.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 석탄 광구도 다시 한번 열어서 이거 맞아요. 해야 된다. 유럽도 지금 신재생만으로는 전력 수요 감당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석탄 관련주 뭐 GS 글로벌 오늘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초가 또 높게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실은 현재 이제 써야 되는 에너지들이 부족한 상황인데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당장에 대체하기는 부족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정책적인 기조를 보면은 또 탈탄소로 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를 또 밀어주고 있고 그러한 그런 정책 움직임에 따라서 당일 등락이 지금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태양광이냐 원전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태양광은 어찌됐든 지금 중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 폴리실리콘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도 어느 정도 등락폭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세가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태양광이나 원전이나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는 추려내는 거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은 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하지만 현재 에너지 문제들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일의 선물 지수 따라서 급등락을 당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결국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큰 그림으로 갈 거는 뭐 확실하다는 두 분의 의견이지만 역시나 같이 입을 모아주신 건 추릴 건 추리자 이 얘기였죠. 자, 구체적인 종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은요. OCI 대 BHI입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둘 중에는 어떤 종목 선택해 주실까요? OCI로 하겠습니다. OCI요? OCI요? 저 원전으로 갈 줄 알았더니 태양광 OCI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BHI입니다. BH입니까? 네. 두 분의 의견이 제 생각과 좀 반대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OCI 태양광을 찝어 주셨습니다. 원래는 원전을 가장 강하게 선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전체 수급 예. 1등이에요. 네. 오늘 시장, 오전 시장 OCI 가. OCI가 네. 수급 1등이기 때문에 예. 수급 1등할 때 무조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1등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OCI가 지금 주가가 계속 지금 다시 상승세 가는 이유가 네. 이 신장 위구르라고 혹시 중국에 소수민족이 있는 알죠. 우르무치라고 아시죠? 그래서 실크로드 인권 가는 게 문제와 예. 함께 네. 그쪽에 있는 회교들이 있는 우리가 회교기라는 그게 회족이라는 종이 있는 그 동네인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폴리실리콘을 이제 수출을 이제 생산된 수입을 반대를 미국에서 해버렸어요. 그 인권 문제 때문에. 인권 문제 탄압 문제 때문에. 이제 중국에 이제 길들이기죠. 이제 그 꼬투리 잡으면서 하는 예, 건데 이제 생산된 제품을 수입을 금지화시키면서 네. 이제 폴리시콜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또 한번 더 귀해지니까. 더 귀해지고 또 아. 유럽에서도 또 관련된 종목 예. 다 터지고 하니까 이게 그냥 오늘 한계로 맞묻어쳤기 때문에 어. 이 그런 상승세는 예. 보통 3, 4일 가요. 수급이 한번 제대로 크게 한번 일동 들어오면 3, 4일이요? 3, 4일은 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제일 강한 종목이라고 좀 봐지는데 사실 BHI는 저는 원전 무조건 이게 오늘 사실 OCI가 아니었으면 난 BHI 바로 들어갑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BHI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맥컬리 파워 리포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러니까 세계 이제 1위 했던 게 이제 HRSG라고 해서 원전 관련돼 있는 그 부분 수주를 1등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리포트적으로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옛날부터 계속 눈독 들이던 종목이고 성장성이라든지 발전소 공정이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서는 되게 앞서요. 근데 문제는 원전은 전 정부에서는 마이너스였고 올해 들어오면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달리는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은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되게 크게 종목의 현대라든지 삼성 이런 거는 실적이 받쳐줘요. 근데 이런 조그만 업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전만 있단 말이에요. 비전. 네.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근데 비전과 실적하고는 또 차이가 또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적인 펀더멘탈적으로 가려면 대형 종목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실적도 좋아야 되고 비전도 좋아야 되려면 뭐겠습니까? 2차 전지를 가야 돼요. 네. 2차 전지는 비전도 있고 실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실적과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이 사실은 그다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지 섹터 않죠. 별로 많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라는 2차 전지를 항상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였고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BHI는 되게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일 수 있겠지만 설비 시설 같은 경우는 강하기 때문에 네. 소형 SMR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특화됐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한번 꾸준히 지금부터 지켜보시면 나쁘지 않다 봅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의 기세가 OCI가 예, 수급 네. 일등. 강하다.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BHI 골라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 원전 세일즈가 여기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 건가요? 그거는 뭐 이제 믿음을 떠나서 윤석열 정부가 꼭 성공을 시켜야 되는 이번 정부의 이제 평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확실히 밀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뭐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수주 계약건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저는 이제 장밋빛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보나 봐요. 실제 오늘 주가가 전고 좀 뚫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엄청 올랐더라고요. 맞죠? 높게. 굉장히 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BHI 같은 경우에 이 산업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원전 산업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기대감을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미국의 이제 SMR 소형 원전 관련해서 지금 거의 표준을 만들고 있는 그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지금 한국 기업들과 계속해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네. 이 소형주들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태양광과 온전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일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 이제 전 세계에서 폴리실리콘을 많이 찾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대체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태양광이 움직이는 건데 네.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을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내 주식을 거래를 해본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폴리실리콘, 그 태양광 쪽은 결국에는 올라가겠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 중국에서 지금 좀 많이 성장을 이미 이뤄낸 상태이고 좀 과수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아무래도 완전히 밀어주는 정책이다 보니까 당분간 좀 시세가 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BH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보이지만 네. 지금 차트를 줄여보시면 굉장히 저점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나와줬고 굉장하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G7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참석할 나토까지 네. 거기서 원전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BHI 같은 경우에는 원전 그런 인프라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지만 뭐 LNG선 장비라든지 아니면 그린 수소까지 친환경은 다 다루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친환경 인프라 장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가총액이 낮고 저평가되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 연도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 흑자로 전환이 된다. 그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가장 크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이 부분을 한번 체크 포인트 잡아서 네. BHR을 골랐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 4강 진출자를 가려보겠는데, 궁금해집니다. 둘 다 주가 상승의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자,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생각보다 OCI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79% 득표를 하면서 OCI가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BHI도 원전 기대감을 확실하게 안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BHI는 지금 매물대 소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지금 나와줬는데, 저는 지금 올라타시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수급이 터지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7,000원 아래에서부터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목표가는 7,000원 아래에서 잡아서 8,000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7,000원 아래에서 잡으셔가지고 8,000원까지 보시고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OCI 올리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볼까요? 자,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죠. 덴티스와 덴티움, 이름부터 꼭 닮아있는 두 종목 간의 대결인데 실적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자, 오늘 주가 상승도 상당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볼게요. 네, 투명 교정 장치 대 임플란트입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게 더 유망해 보이나요? 아까 말씀 잘못했는데 덴티스는 원래 네. 유명한 게 3D 장비 있지만 오. 원래 임플란트를 할 때 임플란트 하면 뼈에 이제 녹아내렸잖아요. 그 뼈 이식, 뼈 골 이식하는 또 업체 유명해요. 뼈 그래서 골 이식이요? 무조건 임플란트 할 수 없어요. 일단은 잇몸에 뼈가 받쳐져 있기 때문에 없으니까 인공뼈를 이제 만드는 거로 항상 치라고요. 기반 공사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임플란트 회사는 되게 많아요.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디어 많지만 이 덴티스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치과 기계 관련돼 있는 기계 업종들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할 거고 상승 모멘텀은 올 하반기까지 계속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팻말이 있어서 덴티스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스, 기반을 만들어주는 덴티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전 덴티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는데 사실 그럼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부터 더 들어볼게요. 덴티스와 덴티움 언제 들어보면 투자자분들께서 그럼 뭐가 달라 싶으실 텐데 아니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임플란트로서는 지금 일단은 뭐 우리나라 뭐 정상급에 서 있고 일단은 네. 3분기 되면 또 이제 상해 이제 봉쇄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실적이 더 양호할 거라고 전 봐지고 중국이 또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또 되게 강합니다. 네. 오히려 러시아나 유럽보다는 유럽은 또 차지하고 워낙 또 유명한 임플란트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강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노려본다면 어찌 네. 보면 이 덴티움이 맡겨보고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라면 임플란트를 넣기 위해서면 3D부터 시작 공정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기초적인 일단 이게 없으면 기자재가 네.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장의 그 발달과 함께 무조건 갈 수밖에 예, 같이 이제 두 개 동반적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동반적으로 가는 건데 이 시장 자체 덴티움 자체가 지금까지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1분기 때 최고 실적이 매출을 한 221억 정도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꾸준한 상승력을 좀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회사지만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3D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또 프린터 관련된 것도 유명하기 때문에 네. 이 기계는 계속 바꾸어야 돼요. 네. 병원에 뭐냐면 병원의 기장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번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의료 기자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일단은 같이 동반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지만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덴티움은 제가 어젠가 제가 골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계속 기자재 그러니까 장비 네. 장비가 좀 더 강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덴티스와 덴티움입니다. 사실 근데 덴티스가 차트 보면 주가 좀 많이 내려와 있다. 이제 좀 고개 들은 것 같은데 네. 이런 메리트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가라는 그런 메리트는 있는데 그만큼 지금 위에 또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덴티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시가총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렇죠. 좀 세력이 붙어줘서 이 주가를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뭐 확정지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미지수죠. 네, 맞습니다. 결국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그게 확인이 돼야 덴티스는 좀 거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돌파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물대가 다 소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세력이 등에 타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덴티움은요? 네, 오히려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우량주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우량주. 네, 중국의 매출을 따져봐도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으로 매출이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매출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장, 특히 원재료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에서 이 임플란트의 그런 원재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이제 만드는, 특히 이제 기술력으로 그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좀 더 이렇게 지금 같은 시장에 오히려 반사 이익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중국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우려가 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가성비가 좋은 이 한국의 그런 임플란트 제품을 중국도 안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에 이어서 이렇게 2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런 우량 종목으로 차라리 네. 저는 골랐습니다. 네, 또 기술력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네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네, 덴티움으로 갑니다. 조금 더 우량한 종목으로 73% 득표를 했고요. 이 종목이 바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덴티스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세요. 네, 저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일단 추세가 일단은 하락폭을 거쳤다가 이제 일단은 추세가 전환이 됐는데 오늘 상당한 오늘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보이는데 네. 저는 이제 10,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아까 다시피 시총이 너무 작은 회사고 그다음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계속 호조가 있기 때문에 이는 작은 한 1,200억대 정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스몰캡으로서도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의료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강한 종목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한번 꾸준히 보시면 이게 수익 내시는데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네, 덴티스는요. 저가 매력까지 갖고 있는 덴티스입니다.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3라운드 대진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름만 보셔도 바로 아시겠죠? 일렉트릭, 전기가 없어서 난리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관련된 두 가지 종목, 특히 원전으로 같이 묶어볼 수가 있겠네요. 이 두 종목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용호 전문가님 먼저 네. 선택해 주세요. 저는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LS 일렉트릭. 알겠습니다. 드디어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구 전문가님, 사실 뭐 둘 다 원전도 끼어 있고 좀 신재생도 끼어 있고 네. 사이즈 차이가 조금 나나요? 사실 차트 흐름도 올해는 계속 우상향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사이즈 차이에서 네. 좀 갈린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이제 수배 전반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예. 어떤 건설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주 잔고 자체가 지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매출이 상승을 더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뭐 태양광 아니면 친환경 전력기기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하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설비 쪽으로 많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 LS 일렉트릭의 좀 주가의 상승세를 좀 더 기대를 해보는 바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최인호 전문가님,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예전에 LS 일렉트릭이 올라왔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어서 되게 좋게 평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LS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가 네. 그렇고 지주회사가 그렇고 LS가 원래 금성이에요, 금성. 제가 그때 말씀 그때 한번 드렸지만 이 회사는 제가 왜냐면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제일 느낀 게 뭐냐면 기업 차원에서 주가 관리 안 해요. 그만큼 실력과 매출로만 보여주는 거지 네. 뭐 홍보적인 부분이라든지 내가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업을 한다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미국까지 가는 케이블을 한다든지 네. 모든 케이블 사업들 전선 같은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이 되었던 원전이 되었던 풍력이 되었던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고전압을 이렇게 네. 전력을 바꿀 수 있는 그걸 해줄 수 있는 기계를 만든 회사 이 두 회사예요. 이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회사 두 회사가 오늘 민주예요. 네. 왜냐하면 오늘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 2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터지고 오늘 폭발력으로 오늘 한번 장시세 오전부터 시세를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변압기 수출했다고 네, 그렇죠. 해서 네. 뭐 오늘 난리 났던데. 네, 그렇죠. 이게 뭐냐, 미국의 예. 변압기 수출하는 건데 원전에 관련된 변압기 네. 수출했는데 이 현대의 건설에 힘이 업어서 나가는 종목이에요. 예. 왜냐하면 현대건설하면 아까 두산 에너비티와 동일하게 원전에 일단 기초적인 토목공사에 제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모든 전선이라든지 이 변압기 시장에서는 네. 일단 먼저 인정을 받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말하는 옛날에 외환 위기 때 네. 그때 이제 오티스한테 다시 한번 붙었다 다시 한번 됐다가 좀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 좀 있던 현상이었고 쇼케이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을 다각화로 많이 했던 기업으로 네.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성이라는 일단 옛날에 그 표를 가지고 있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미국이 이제 다시 이제 뭐라는 이제 우리 말하는 이렇게 사회 간접 시설 같은 SOC라든지 이쪽에 관련되는 거에 이제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전선이나 전압기 이런 데서도 대한전선하고 동일하게 인프라 같이 투자하게 인프라 되면? 투자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현대 일렉트릭 보다는 좀 더 우세해요. 예, 우세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제가 높이 오늘 한 거고 오늘 사실은 이게 원전 이렇게 변압기에 오늘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 터졌기 때문에 오늘 현대일렉트릭이 나왔지만 사실은 이 기업적인 그 분위기나 그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매출적인 봤을 때는 네. LS 일렉트릭이 좀 몇 단계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다 하는 일 비슷할 수 있지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LS 일렉트릭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을 둘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을 남겨주셨네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떨지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네, 이번에도 승부는 뭐 쉽게 났습니다. LS 일렉트릭이 76% 득표하면서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표 결과들이 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모두 골라주셨는데 그러면 현대 일렉트릭 관련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28,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아마 저항이 한번 나올 겁니다. 거기 좀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제가 말했듯이 이전을 뛰어넘는 좀 거래량이 좀 동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 일렉트릭의 그런 뭐 재료와 함께 같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요. 28,000원 돌파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일렉트릭 목표가 2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4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볼까요? 네,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터지고 나서 정말 화제를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두 종목이죠. 식품주의 샘표와 함께 요즘에 우크라 재건주들 뜨고 있습니다. 그중에 삼부토건을 꼽아봤습니다. 네, 주가 향방이 지금은 살짝 엇갈리는 분위기라서 좀 더 고민이 되는데 최인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뭐 두 개 다 뭐 사실은 뭐 다 뭐 시장의 테마성이 있는 네, 종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제가 사실 이번에 마트를 한번 갔다 왔는데 실제로 재밌는 게 뭐냐면 식용유를 사러 왔는데 식용유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콩기름도 네. 있고 많아요, 네. 옥수수도 있고 뭐 캐롤라인 해바라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다 있더라고요. 근데 1인당 2개밖에 못 사게 하더라고요. 써놨더라고요. 예. 아, 왜냐면 정말요? 못 사겠다 그냥 써놨더라고요. 그 정도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제가 말씀드렸지 이상기후 현상으로해서 지금 고온에서 곡물 관련된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 출하량이 좀 줄 거라고 지금 봐지고 있고 네. 지금은 약간 곡물이 전 세계적으로 선물적인 시장이 좀 안정화돼 있어요. 뭐 이게 여러 가지 선물적인 모든 것들이 원재료적인 부분이 그렇지만 이게 다시 한번 7월에 한번 또 큰 바람이 불어서 부족하다 현상이 한번 이슈화 돼버리면 네. 또 가격이 우리가 지금 옷 샘표가 미인주로 될 것처럼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샘표 골라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 이제 아니죠. 지금 아니고. 오늘 많이 돌려치시네요. 왜냐 기회비용 지금 주가는 기회비용 빨리 요즘 같은 경우는 짧게 치고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왜냐면 결국 삼부토건이에요? 삼부토건이네요. 왜냐면 네. DY하고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 복원에 일단 초이스 됐다는 부분 일단은 그것만 하더라도 언제 전쟁 끝나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네. 당첨됐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네. 어차피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기업이 나가는 방향이 빨리 속도전이 빨라지기 때문에 삼부토건에 한 표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부토건 예상치 못한 게 언론에 나왔는데 삼부토건을 골라주셨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입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뭐 이 둘 다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네. 기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의 개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라고 이제 보는데 네. 제 해석으로는 전 삼부토건입니다. 네. 삼부토건 알겠습니다. 오. 일단 두 분의 의견 뭐 같이 모였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계속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보면 네. 역시나 그 식품주에 관해서는 이미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해 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타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도 지난주에도 이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의식주 관련 종목 중에서 작은 종목을 찾아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작은 종목이라는 건 건설도 마찬가지 조그만 종목이라든지 예. 옷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의류 관련 종목도 뭐 공구먼이라든지 뭐 요즘에 한참 주가가 많이 뛰어오르는 뭐 바스텍까지 같은 그런 종목이라든지 좀 이 작은 종목들이 요즘 시세가 좀 한 2, 3일 동안 계속 크게 분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특히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돼서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시장이 어렵고 사실 눌림 오늘 사실 어려운 시장이에요. 오늘 이 시장을 잘 극복해야지 이번 주라든지 7월에 이제 주가의 향방을 한번 우리가 점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시장 뭐 그렇게 잘 튼튼하게 잘 빠져 나갔는데 이 삼부토 같은 경우는 옛날 정치 테마주로서 이제 작년에 이제 한자 대권 때 이제 예. 이제 전 대표님 이제 그분께서 나오셔가지고 했던 종목 형제 집안이 했던 거라서 약간 좀 제가 인상 깊은 종목인데 삼부토는 옛날부터 원래 지역 사회에서도 많은 시공이라든지 공사 이력이 소금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필이면 정치 때 한번 이게 좀 거기에 받아서 좀 타격을 좀 받아서 했는데 기업의 분위기나 흐름이라든지 나가는 방향 봤을 때는 저는 크게 봐지고 삼부토는 계속 지금 컨센서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데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지금 약간 이게 외인들이라든지 기관들도 조금씩 네. 이렇게 발 담그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나쁜 종목이 아니라 보고요. 당분간은 상승 탄력 예.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지금 바이오가 어제 오늘 계속 외인들이 기관들이 빠졌어요. 예. 오늘 좀 아침에 주가 빠진 것처럼 이게 이상하게 왠지 외인과 기관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제가 말하면 한 660조, 그러니까 한 30%의 우리 2200조 시장에서 있으면서 나가지 않고 계속 안에서 흐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잘 발견해서 외인과 기관인과 흐름에 같이 발맞추어서 네. 종목을 들어가야지 단기 트레이딩도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네. 그래도 들어가는 거 기관이나 외인들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 거를 보시고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거라고 봐집니다. 시장이 네.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샘표 관련해서 궁금했던 게 오늘 샘표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료 업종, 곡물 이런 애들이 다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잠시 쉬어가는 거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잠시 쉬어간다기보다는 오늘 샘표가 이제 올랐던 이유는 제가 이제 시장 보는데 신성홀딩스가 먼저 이렇게 VI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에 따라가는 게 이제 샘표, 대도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건데, 이제 그 이후로 중요한 건 이제 주가를 다 빼버렸다. 그쵸. 그게 이제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샘표 같은 경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예. 지금 일단 양봉의 거래량이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 날에 그걸 뛰어넘는 음봉의 거래량이 한번 돌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거 세력이 지금 나갈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의 거래량은 참 플러스 점수 주고 박수 쳐줘야 되지만 음봉의 거래량은 결국에는 고점에서 세력들이 나오는 그런 신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샘표는 그 신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세력이 다시 들어와서 개입은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들어오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은 종목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지금 거래량 굉장히 크게 터트리면서 이렇게 고점을 올렸다가 빠질 때는 생각보다 그 거래량 이탈이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시 들어오는 이 물량들이 이 주가를 지금 다시 관리하기 위해서 좀 돌아오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삼부토건이 좀 더 주가를 올리기에는 샘표에 비교해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샘표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네요. 네, 그래서 삼부토건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이번에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삼부토건이 57% 득표하면서 4강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샘표 관련해서는 마트에 다녀오신 최인호 전문가님, 네, 세워주시죠. 근데 사실 샘표가 네. 저도 사실 이걸 잘냈는데 그냥 왜냐면 지금 소형 관련 주택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조금 연일틀 계속 올라와 추세가 변환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했지만 사실 지금 의식주 관련된 것이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 F&B 관련 종목은 네. 뭐 샘표부터 시작해 뭐 CJ 제재부터 시작해서 오리온 다 동일한 저는 군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두다든지 다 떠나서 지금 시장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이제 공모가들이 안정세가 조금 찾아오면 좀 나아질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계속 시세를 한번 크게 분출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5,000원 정도 잡고 있고요. 목표가는 75,000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한번 대시세가 터지게 되면 그냥 보통 상한가 그냥 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항상 상한가를 치고 나면 또 다음 날 되면 이렇게 줄 것처럼 하다가 다 빼버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이동이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한번 나오면 크게 나온다는 점.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잘 주목하시면서 이는 식음료도 이 좀 약간 스몰캡퍼 같은 경우는 잘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거래량 잘 주목하시면서 목표가는 75,000원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삼부토건입니다. 바로 4강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반짝이는 종목들 간의 대결인가요? 태양광의 OCI 대 치과형 의료기기 덴티움의 대결. 바로 4강의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치아가 반짝거리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 네. 알아들으셨군요. 네네. 그러면 최인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치아가 반짝거려도 전기 없으면 못 씁니다. 아이고. 지금. 전기 없으면 치아도 못 반짝거리죠? OCI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도 OCI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OCI. 확실히 OCI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해서도 인기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죠. 자, 그러면 최윤호 전문가님, 덴티움에 비해서는 OCI가 압도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왜냐면 시장이 계속 에너지 계속 지금 우리 한전 같은 경우에도 진짜 전기값을 안 올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리려고 하고 있고 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그냥 글로벌 시장 자체가 에너지의 기본적인 수급 그다음에 불균형을 다 막고 일단은 이게 어찌 보면 하나의 국가의 어찌 보면 힘이라고 지금 봐질 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석유가 안 나가고 하는 나라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자체적인 에너지가 어느 정도로 이게 돌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이 그다지 위험하지도 않고 안전하고 신재생으로서는 워낙 적합하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에는 안 맞지는 않지만 일단은 미국이라는 대륙형 국가에서는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이고 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도 수익가 그때 많이 나올 수 있고 많이 나갈 지금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LS 일렉트로닉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이런 종목들을 OCI랑 같이 봐야 돼요. 예. 오히려 OCI는 너무 상승 폭이 컸기 때문에 이 같은 분으로 같이 생태계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듈 다음으로 이제는 이제 전력 기계를 같이 한꺼번에 한 세트로 같이 봐야지 오히려 보면 따로 보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네. 함께 가는 함께 가는 종목이군요. 종목이라고 전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늘 OCI보다는 일렉트릭 관련 종목이 민주처럼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상승폭이 더 높을 거로 저는 예상되기 때문에 저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님. 네. 덴티움이 좀 아쉽게 지긴 했지만 이 대진운이 좋지 않았던 거지 덴티움도 좋게 볼 만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실적 내면서 갈 수 네. 있는 기업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실적. 네, 전반적으로 이 산업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게 계속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을 해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국내 주식에서 좀 거래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OCI가 좀 유리하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계속해서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전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각을 받을 때마다 신재생 그 태양광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 종목들이 뭐 SDN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OCI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성 있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무래도 트렌디한 태양광 쪽이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트렌디한 OCI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역시도 이번에 OCI가 확실한 승기를 가져갑니다. 78% 득표를 하면서 바로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덴티움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세워주시죠. 네, 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9만 원 정도 잡고 있고 사실 덴티움은 차트를 보시면요, 이번 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되게 하락장에서도 꿋꿋하게 일단은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 맞아요. 상당히 우상방으로 잘 버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지금 수출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대가 있기 때문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3분기 실적도 중국이 이제 봉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마어마한 또 실적이 향상될 거로 일단은 바라보고 3분기 실적에 또 메리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고요. 일단은 9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을 짚어주셨네요. 목표가는 9만 원입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OCI가 되겠습니다. 바로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이네요. 원전과 또 신재생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는 LS 일렉트릭이 있고요. 그리고 오크라이나 재건조로 꼽히고 있는 삼부토 간의 대결 4강의 2라운드입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선택해주세요. 저는 LX 일렉트릭. LX 일렉트릭이요.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민주입니다. LX 일렉트릭. 민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LX 일렉트릭 이야기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네. LS 일렉트릭이 꼽히긴 했는데 네.
그 3부 토건은 이거 좀 너무 테마성이 좀 있나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 이제 개인 투자를 한다면 네네. 저는 네. 삼부토건 같은 종목을 차라리 매매를 아. 합니다. 빨리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재건주들이 지금 올라갈 때 아무래도 상부토건이 최근에 이제 대장 역할을 좀 자철하면서 네. 빠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매물대 소화 위치라든지 아니면 거래량 정도를 파악하면 상부토건은 매매하는데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게 이제 개인 투자의 말이지 지금 토마토 전체 이제 시청자분을 네. 토대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실적주들 우상에 하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네. 안정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삼부토건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런 위치 그리고 수급들을 동시에 파악을 해서 들어가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데 대처도 발 빠르게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근데 LS 일렉트릭은 지금 시장 속에서 지금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친환경 설비 쪽에서도 계속해서 인프라에 대한 그런 부각들이 받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매매하시는데 좀 크게 어렵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LS 일렉트릭 불러주셨는데 네. 그 우크라이나 재건의 전선 공급은 못 하나요? 뭐 어디든 다 할 수 있죠. 어디든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LS 자체가 일단 전선이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네. 전선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선에 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잘 지목해야 되는 게 네. 뭐 굳이 뭐 전력기 이쪽에만 아니고 뭐 원전 전력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차 전지 차를 뜯으면 그 안에 배선이 다 LS 거라든지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전선이 되기 때문에 전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을 재도 전선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빗이라든지 뭐 전기를 쓸 수 있는 어찌 보면 기본적인 기초 베이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회사가 그러니까 매출액이 높은 겁니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마다 2021년 2조 9천억 정도 나왔고 오늘 지금 2분기만 하더라도 한 7천억 정도대가 나오니 7,300억 정도 나오니까 뭐 그거 따지고 보면 상당히 강한 회사죠.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디 가서 딴 회사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S 지주도도 괜찮고 네. LS 일토도 괜찮고 LS만 붙어 있으면 사실 모든 전반적인 회사가 괜찮다고 지금 봐지거든요. 지금 시장 흐름 트렌드에 LS가 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으로 두 분의 의견이 같이 모아졌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선택은 어떻게 되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네, LS 일렉트릭이 시청자의 마음을 또 쏙 가져갔습니다. 75% 득표하면서 이 종목이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김형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삼부토건은 지금 아래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면서 다시 좀 세력의 개입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전에 매물 때는 좀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이 앞에 또 산들이 두 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더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2,8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삼부토건 2,800원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올라가는 종목은 LS 일렉트릭이 되겠습니다. 바로 결승전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역시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건 에너지래요. 자, 태양광 대표 주자인 OCI 대 LS 일렉트릭 이 종목도 태양광 끼어 있죠. 거기다 원전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간의 대결 과연 어떤 종목이 민주가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각 분야에서 대장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김형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대장으로 삼을 건가요? 저는 LS 일렉트릭 가겠습니다. 오늘 LS 일렉트릭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도 여쭤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아니에요? 예, 맞죠.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기 사실 아까 때문에 예, 말씀하셨네요. 2차 전지 좀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좋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2차 전지랑도 엮여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LG 니코 동년하고도 다 예. 일단 100% 지분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충전소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한참 그래요, 뜨겁게 많은 맞아요. 충전소 관련된 그러네요. 것도 LG 전선하고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아니, LS 일렉트릭 뭐 빠지는 데가 없네요. 왜 다 들어가요? 좋다니까요. 그래서 민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세가 한번 나왔고 최고가 16만 원까지도 찍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네. 계속 이 종목은 계속 올해까지 OCI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락내락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눌림 목요일 때 들어갔다가 조금 한 3, 4일 반등내서 그때 조금 수입을 내게 주기는 대형주를 원하시는 분들 OCI 같은 경우에는 뭐 템포로 일단 믿음 맞춰 들어가시면 어찌 보면 OCI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인데 근데 그거 쉽진 않잖아요. 쉽지 않죠. 원래 말이 쉬우면 그렇죠. 예, 말도 어려워요 요즘에는. 예, 내릴 말도 때 어렵습니다. 사고 오를 네. 때 팔고 너무 쉬울 것 예, 같지만 눌림목이지만
근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까 2차 전지 관련된 태양광, 뭐 모든 이 전력 관련된 게 다 하나로 통폐합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형주가 테마가 걸려 있다. 좀 그런 생각이에요. 대형주가. 대형주가 또 종목 이야기하면 같이 또 들어가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9.8% 거의 10% 이상 지금 현 시간 지금 올라 있거든요. 굉장히 오른 거 아닙니까? 예, 9% 올랐네요. 그래서 57,900원인데 상당히 오늘 상승폭도 크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 이기는 종목들은 다음에 또 시세도 한번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이 제대로 받쳐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또 언젠가 또 빠지더라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고 오늘 진입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너무 아니죠. 올랐을까요? 너무 올랐죠. 네. 이렇게 오르기는 힘들 거예요. 한 달 안에는. 네.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LS 일렉트릭으로 쭉 봐주시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전력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네. 이 LS 일렉트릭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편입니다. 거의 1조 넘게 지금 또 쌓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매출에 대한 그런 실적 기대감을 여전히 심어주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데 그 자리들이 매물대를 지금 장 중에 소화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분할로 해서 매수를 담아 보시면은 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EU에서도 계속해서 에너지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만큼 그 인프라를 담당하는 이 LX 일렉트릭의 좀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LS 일렉트릭 두 분 다 꼽아 주셨고 과연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네, 그렇게 인기 많았던 OCI를 확실하게 누르고 LS 일렉트릭이 시청자의 선택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세 분의 선택에 의해서 우승자가 되는 종목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에너지 정말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주가도 팍팍 터져가면서 오늘 장 이상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못 느꼈던 이런 전선에 대한 애정도를 좀 가지면서 가격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저 일단 LS를 떠나서 LS 그룹 차원에서 10조를 이제 미래 에너지와 이제 이쪽 분야 첨단 소재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올해 초에 사실 나와서 6월달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LS 이제 일렉트릭이 또 같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큰 부분에 같이 함께 있다는 점 아시면 되고요.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파동론을 제대로 받으면서 약간 눌리면서 다시 상승하는 기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 종목은 계속 가져가시고 금액은 제가 네. 얼마를 선택할까요? 자, 65,000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5,000원이요? 급하게 선택해 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 정도면 충분히.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께도 들어볼게요. 네. LX 일렉트릭 말씀하신 거죠? 네, 두 개 다 잡아주세요. 네. 지금 일단은 LX 일렉트릭은 지금 매물대가 많이 소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62,000원, 다음 저항 매물대까지 62,000원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가 돌파된다면 한 번 더 트렌드에 맞게 대시세가 한번 돌출이 될 수 있다 그런 종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부터 이 이상 월드컵에서 계속해서 종목이 나가면서 우승까지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은 많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 저항선 145,000원에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최인호 전문가님이 6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김영호 전문가님은 6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OCI는 145,000원입니다. 네. 자, 오늘 장 이상 월드컵 바로 LS 일렉트릭이 오늘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맹자 반성 있으시죠? 네, 이제 좀 익숙하네요. 네. 이제 또 오늘 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 시청자분들에게 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하니까요. 진 시즌 끝나고 제가 5시부터 공개방송 열어서 투자 모멘텀 얻어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입니다.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리뷰 한번 해보시죠. 네, 팁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